오늘 2부는 한 해를 구석구석 정리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 인터뷰는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은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졌는가? 올 한 해 대한민국을 지배한 5가지 분야별로 꼽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막연한 평론이 아니고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가져오신 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란 게 뭐예요? 저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데요. 인터넷상에 올라온 그 글들 있죠. 직접 이렇게 적으신 것들, 뭐 예, 뉴스부터 해가지고 커뮤니티, 뭐 SNS, 인스타그램 뭐 다 해가지고 그 안에 올라온 글들 바탕으로 해서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사람들은 이 이슈라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갖고 있는지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분야별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1등은 뭐예요? 가장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한 가지는 뭐예요? 원래는 이제 BTS가 언급량은 제일 많은데 이거는 사실 올 한해 뭐 빌보드 차트 1위 한 곡을 제하고 네. 작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아하. 그냥 팬들이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제외하고 보면은 저는 코로나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언급량을 기록했거든요. 뭐 그래.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코로나, 역시 코로나. 그렇습니다. BTS는 매년 높으니까 네. 올 한 해만 특징적인 1등 찾아라 하면 코로나다. 그렇습니다. 자, 분야별로 들어가 보죠. 먼저 네. 정치 분야 5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우리 정치 분야 5위인데 트럼프예요? 네. 아니 대선에도 워낙 관심이 높았고 올 한해 네. 유독 네. 그 트럼프가 쏟아내는 그 발언들 있잖아요. 네. 새벽만 되면 이제 첫 기사로 또 뜨니까 그렇죠. 재밌어하세요. 그러니까 재밌어서라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관심 갖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4위는 북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아하. 북한 소식도 또 꽤나 관심이 높았고요. 3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전이네요. 예, 그리고 전 장관. 네, 2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고요. 1위도 검찰 개혁이어서 정치 이슈는 좀 중하반기부터는 뭐 이쪽이 다 집어삼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3위 추미애, 2위 윤석열, 1위 검찰 혹은 검찰 개혁. 네, 뭐 그냥 예상했던 대로네요. 그렇죠. 예상했던 대로인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보시기에 좀 새로운 흐름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저는 늘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뭔가를 좀 유심히 살펴보는 편인데 이렇게 언급량이 많을 정도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나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을까 좀 궁금해졌어요. 사실 뭐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 뭐 유재석 트로트 이야기는 해도 야 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래서 야 이게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고요. 네. 보니까 그 기사 수가 검찰 개혁, 윤석열, 추미애 이렇게 4가지 키워드 들어간 게 1년 동안 44만 건이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올 한해 네이버 포털 인물 검색어 1위는 임영웅 씨거든요. 임영웅 트로트 트롯에. 가수. 근데 2만 7천 개의 기사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BTS도 3만 8,900여 개. 좀 기형적으로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이나 공수처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뭐 거의 50만 건이 넘는다라는 거여서 이게 좀 언론에 좀 이슈 쏠림 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 좀 편중 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야 이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늘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글들이 수만 건씩 퍼지면서 언급량을 올린 측면도 있습니다. 지지자나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잘 쓴 글들을 아니면 상대편을 좀 욕한다든지 좀 우리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글들 이거 한번 봐라 하면서 쭉 올리거든요. 그럴 수 있죠. 좀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찬반이 많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언급량은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 한해 사실은 국민들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생산해낸 이슈는 사실은 젠더 이슈나 성범죄, 아동범죄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높거든요. 언론이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성된 이슈.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좀 언론이 주도적으로 끌고 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좀 자연적인 관심은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따 사회 이슈 이야기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좀 증거를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사회 이슈로 그럼 바로 가보죠. 바로 가요? 사회 이슈로. 사회 분야 5위는 뭡니까? 사회 분야 5위는 조두순입니다. 조두순이 5위나 차지했어요. 57만 건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국민 MC 유재석 씨가 올해 50만 건이 언급이 안 됐거든요. 유재석 씨가 50만 건이 안 되는데 조두순이 57만 건? 그렇죠. 와, 조두순이 대단했군요. 조두순이 엄청났던 진짜 하반기를 강타했군요. 맞습니다. 4위는요? 코로나 백신이죠. 140만 건. 백신. 네. 3위? 집콕. 2위? N번방. 1위가 코로나. 3,800만 건이나 되거든요. 1위 코로나와 2위 N번방 사이에 이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차이는 뭐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는 사실은
좀 이것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한 이슈가 뭐 몇천만 건 나온 건 저도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 수치 데이터 주신 걸 보고 있는데 네. 거의 10배 차이 나는데요. 그렇죠. 1위하고 2위 사이에. 맞습니다. 와, 네. 뭐 이례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1위를 했는데 백신이 4위를 했네요. 네. 백신이 진짜 연말에는 사실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들어온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그 사이 키워드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조금 읽혀지거든요. 네. 초반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급상승해요. 네, 네. 왜 그런지 봤더니 이게 대체 어떤 병이냐 모르잖아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자꾸 시야를 밖으로 돌립니다. 야, 미국은 어떻게 한대? 아하. 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받고 신천지가 터지고 그다음에 마스크 대란 쪽으로 키워드가 옮겨갔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받아들이셨어요. 아, 이거 길게 가는구나. 내 생활 해야지. 집콕이란 트렌드가 이제 아하.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휴가라든지.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때 마스크 관련 감성어가 초반에는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에서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예쁜이라는 감성어가 나와요. 아니 마스크 얘기하는데 웬 예쁜이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쓰더라도 네. 좀 내 개성에 맞는 거. 요새 보면 뭐 천 마스크도 있고 색깔 들어간 것도 있고. 그리고 줄 연결하는 걸 어떤 걸 쓰나 뭐 이런. 그래서 그 6월에서 7월 넘어갈 때 마스크 트랩 그 줄이라고 하는 게 관련 언급량이 한 200% 늘어나더라고요. 이때가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안에서라도 나의 개성을 좀 드러내자. 이런 좀 움직임들이 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확진자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백신 쪽으로 이제 다시 키워드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빼고 팀장님이 주목하신 사회 분야 키워드는 뭐예요? 저는 N번방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N번방.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용하는 툴 중에 네. 매주마다 그 기사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퍼나른 거, 포스팅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매주 젠더 이슈, 성인지 감수성, 성범죄, 아동범죄 이런 기사 중에서 사안의 좀 본질에 근접한 단일 기사가 많게는 10,000건가량 퍼 날라지거든요. 이건 언론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이건 사람들이 알아야 돼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올리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N번방 같은 건 사건 초기에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안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2030 여성들이 좀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었거든요. 이후에 이제 언론도 그 방향을 좀 따라갔고 네. 이런 좀 어떤 방향을 바꾸는 큰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네. 올 한 해 저는 N번방의 어떤 그 키워드를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래요. 자, 그다음 분야 어디로 가볼까요? 경제 분야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된 키워드 5위는 홈코노미예요. 홈코노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홈 집이잖아요. 네. 이거랑 이코노미 집에서 이뤄진 경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집이 단순히 주거 공간 넘어서 뭐 휴식, 문화, 레저 이제는 일터가 됐고 아이들에겐 학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데 아. 뭐 하나 예로 들면은 이제 한 2가지 앱에서 배달을 우리 국민들이 시킨 게 4억 건이라는 데이터가 어제 나왔어요. 배달 앱을 이용해서 예. 주문을 한 게 4억 건 한 해 동안? 그래서 국민 인구를 5,100만으로 잡으니까 1인당 한 거의 8회 가까이. 아니 근데 5,100만 잡아도 사실 어린이들이 주문하진 않을 맞아요. 테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한 수고요. 그다음에 올 초반 같은 경우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네. 가구나 인테리어 쪽 관심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 그 가구 시총도 뛰어 올랐다. 물론 뭐 주식 열풍도 있겠지만 그런 좀 재밌는 현상들. 네. 그다음에 스마트 대형 TV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팔렸던 맞아요. 뭐 그런 것들 맞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좀 많았었죠. 그런 걸 다 아우러서 홈코노미 5위, 네. 4위는 비트코인하고 가상화폐입니다. 무슨 뭐 3천만 원 넘었다면서요, 비트코인이. 맞아요. 저 열풍이었어요. 네네 맞아요. 3위 전세. 전세. 네. 3위 전세. 네. 2위가 혹시 뭐예요?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전세 2위, 3위 합쳐가지고 네. 역시 부동산 얘기가 뭐 경제 분야에서는 압도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1위는 뭡니까? 1위가 이제 주식이 차지했네요. 1위가 주식. 사실 뭐 경제 얘기하면 주식을 빼놓을 수 없긴 하지만 네. 올 한 해는 정말 1등을 할 만큼 이례적으로 뜨거웠죠. 맞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 보면 주식 얘기 안 하는 친구들이 이제는 없을 정도로 그러게 말입니다. 큰 관심 받았습니다. 동학개미, 영끌, 뭐 B2, 벼락거지. 네. 이게 다 같은 파생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문화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문화 분야 키워드 5위 5위는 부캐.
부캐릭터. 부캐가 5위 했어요? 5위나 했어요. 올해 진짜 큰 관심 받았어요. 네. 4위? MBTI가 또 엄청 뜨거운 한 해였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는데 이 예전에 혈액형 뭐냐고 물어봤던 것처럼 요새 진짜 MBTI 무슨 유형이냐. 전 안 해봤는데도 질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해야지 했는데 아직 못했거든요. MBTI가 뭐야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 검사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맞아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맞습니다. 사람의 유형을 검사하는 건데 이게 네. 4위.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결국엔 본질적으로 나란 사람은 누구냐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누구인가. 들어요. 예. 3위. 트로트입니다. 트로트도 열풍이었죠, 진짜. 엄청났죠. 엄청났죠. 3위. 2위는요?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2위를 했어요. 네. 언급량 엄청 많았고요. 그 프로그램 재밌는 거 좀 추천해달라. 네. 몰아보기 좋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의 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역시 이것도 다 코로나의 영향이네요. 맞습니다. 아까 뭐 홈코노미, 집콕 뭐 이런 거 다 결국 코로나 영향인 것 같은데 2위가 넷플릭스였고 네. 1위는 BTS. 보나마나 BTS. 네, BTS. BTS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계속 많았지만 올해는 뭐 다이너마이트가 1위 하면서 대단했죠. 네, 맞습니다. 뭐 3관왕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미 어워드 1월에 있는데 그거까지 이제 타길 바란다는 마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생충이 없네요. 그게 이제 기생충은 사실 올해보다 작년에 좀 화제가 됐죠. 왜냐면 1, 2월 요때가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타느냐 마느냐. 아하. 그리고 이제 확 붐이 일 때쯤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이슈가 좀 묻혀버렸어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중요도를 뽑는 순위였다면 기생충이 반드시 들어갔을 텐데 그냥 언급량 데이터 과학에 기반했을 때는 네. 기생충이 5위 안에 못 든다. 네, 좀 아쉽네요. 아니 부캐도 드는데 MBTI도 드는데 기생충이 못 들었다. 이건 좀 아쉽네요. 혹시 좀 주목하신 현상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제 어퍼웨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줌으로 화상회의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바지는 굉장히 펑퍼짐하고 편하게 아니면 반바지 입고 위에만 이제 양복을 입는다든지 이런 현상들. 어퍼가 그 위에 위쪽이란 얘기의 어퍼.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명품 브랜드가 새롭게 신제품 선보인 거 보니까 밑에는 진짜 뭐 추리닝이고요. 위인데 이제 로고도 쇄골 위쪽에 달았더라고요. 카메라에 잘 보이게. 저 사람 뭐 입은 거야? 해가지고 나도 한번 사 입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래서 이게 참 흥미로운 키워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네요. 지금 쭉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코로나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한 해였다. 올해는 진짜 그래요. 예. 자, 끝으로 내년에는 이 키워드가 좀 이슈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다면? 글쎄요, 뭐 코로나인데 코로나 종식이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민기라는 키워드도 농담입니다. 저는 여행 키워드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다 해결돼서 어디로 여행 갈까? 뭐 제주도 갈까? 강원도 갈까? 외국 갈까? 이게 키워드로 한번 연말에 이 시점에 꼽혔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 키워드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한 해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